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항해에서 주최하는 AI로 생산성 100배 높이는 법 웨비나 주제로 진행될 텐데요. 벌셀 출신 개발자 강동현님과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8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 8시 정각에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접속하신 분들은 채팅창에 숫자 1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막 접속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웨비나는 동현님과 같이 한 지난주쯤에 같이 좀 기획을 해가지고 한 6개월 네. 전쯤에 비슷한 주제로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 끄고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6개월 전쯤에 비슷한 주제로 웨비나를 했었는데 6개월 사이에 또 변화가 많았어서 최신화된 내용으로 한 번 더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1분 뒤 8시 정각에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시 정각이 돼서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항해 수료생분들도 보이는 것 같고요. 아마 동현님을 이미 팔로우하고 계셨던 분들이 동현님 그 SNS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오늘 그 AI로 생산성 100배 높이는 법 주제로 현지 개발자분들 대상의 웨비나 진행하게 되고요. 오늘은 항해 주최 웨비나이고 그 동현님과 같이 되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오늘 시간이 좀 재미나고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크게 3개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첫 번째 순서에서는 동현님께서 한 40분 정도 개발자 생산성을 위한 AI 워크플로우를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준상님 혹시 저희 그 입장 시 음소거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 6개월 전과 지금 실리콘밸리 개발자의 워크플로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동료님께서 이제 소개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현재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개발을 하고 있는지를 그 프레임워크화해서 그 단계별로 좀 상세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그 AI 활용한 개발을 자동화한 서비스 데브버드를 최근에 출시하셔서 그 서비스에 대한 소개도 같이 해드릴 예정입니다. 아마 이 서비스 소개를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웨비나가 최초일 것 같은데 맞나요, 동현님?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가장 먼저 최신화된 그 소개를 받아보시는 그 행운이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서는 동현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거고요. 두 번째 순서에서는 항해에서 개발자 AX 교육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 교육에 대한 소개를 잠시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순서는 그 웨비나에 꽂힌 실시간 Q&A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웨비나 신청해 주실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전 질문을 남겨주셨어서 그 질문을 동현님과 같이 하나하나 다 읽어봤어요. 그래서 그 질문들 중에서 몇 가지 선별해서 먼저 사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채팅창에 올라오는 질문들 실시간으로 바로 답변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웨비나는 이제 연사 소개해 드리면 오늘 웨비나는 이제 강동윤님과 함께하는 웨비나이고요. 동윤님은 저희 국내 깃허브 스타 랭크 2위에 빛나는 그 이력이 있으시고 그 버셀의 그 최초의 한국인 개발자로 스카우트 되셔서 최근까지 버셀에서 넥스트JS 서버팩 개발자로 근무를 하시다가 최근에 퇴사하시고 델리노 CEO로 그 새롭게 1인 창업을 시작하셨습니다. SWC 프로젝트 개발자이시고요. 그 워낙 스페셜리스트로서 특별한 커리어를 갖고 계셔서
재작년쯤부터 항해랑 연을 가지고 몇 번 커리큘럼 피드백도 여쭤보고 저희 그 연사도 몇 번 하셨었고요. 시작할 때 초반에 말씀드렸었는데 한 6개월 전쯤에 그 비슷한 관련 주제로 웨비나를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커서랑 루클라인 V0 같은 AI 도구들이 막 나올 시점이어서 그 도구들을 실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주제로 다뤘었어요. 근데 지금 6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또 많은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최신화해서 한 번 더 웨비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소개도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팀스파르타에서 교육사업 기획을 하고 있는 손윤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개발 교육과정 항해고급을 수료하고 팀 스파르타에 합류했고요. 스파르타에 와서는 쭉 개발자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을 해왔고요. 최근에는 개발자 AX 성장에 대해서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웨비나 참석 혜택 안내드리면 이 웨비나 끝나갈 때쯤에 오늘 저녁 시간에 끝까지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혜택을 드립니다. 끝부분에 참석 혜택 폼 링크를 채팅창에 안내 드릴 텐데요. 그거 제출하시면 저희 항해 교육과정 10만 원 추가 할인도 드리고 그리고 동현님이 최근에 출시하신 AI 에이전트 서비스 데브버드를 3개월간 월 10달러 수준의 유료 기능을 무료로 활용하실 수 있는 할인 코드를 같이 혜택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엄청난 혜택들이 같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부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님께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버셀에서 개발을 하다가 나와서 창업을 하는 개발자고요. SOC 프로젝트 자체는 SOC 프로젝트로 버셀에 스카웃이 됐는데 이 프로젝트 자체는 2017년도 12월에 대학교를 입학하면서 그때쯤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19년 2월에 SOC 1.0을 출시 직후 버셀에서 첫 번째 연락이 왔었는데 어쩌다 보니 흐지부지 돼버렸고 그러고 2019년 12월까지는 기여자가 거의 없어서 혼자 SOC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기여자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기여자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SOC를 디노 쪽에서 알게 돼서 디노에서 연락이 와서 디노에 취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21년 6월에 버셀로 이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4년 정도 일하고 최근에 버스를 퇴사하고 1인 창업을 했어요. 6개월 전이랑 지금이랑 이게 AI가 없던 것도 아닌데 6개월 전에 엄청나게 바뀌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이 바뀌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서 6개월 전이라고 하면 되게 얼마 안 된 시간 같은데 6개월 전이면 클로드 코드도 없던 때거든요. 이걸 찾아보다 보니까 클로드 코드의 베타 테스트가 5월 22일이더라고요. 클로드 코드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AI가 없던 시절하고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때의 워크플로우를 먼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개발자가 일단은 AI가 없던 시절부터 할게요. 이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AI가 없었으니까 아니 개발이 자연스럽게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했습니다. 코드 짜는 시간인데 코드를 짜주는 서비스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개발의 시간을 거기다 썼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뭐 별 수 없었죠. 이때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개발하는 재미는 있었는데요. 생산성의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최대 3인분 정도가 한계였어요. 그래서 높이 올라가려면 메인싱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가 게다가 저는 또 버스에 속해 있었는데 이 팀이 터프팩 팀이었거든요. 넥스에이스하고 터프팩을 관리하는 팀이었는데 이때 커스하고 룩코드 정도의 룩클라인이 룩코드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 정도의
에이전트들은 있었는데 저는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터펙은 건드리지도 못해요. AI가 그 없는 거랑 마찬가지였기에 이때의 사례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시기적으로 딱 6개월 정도 전이기도 하고 해서 들고 왔는데 어떤 작업이 3,000개를 똑같은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근데 AI가 손도 못 대니까 그냥 손으로 다 했어요. AI 없는 시점랑 똑같이. 터프팩은 원래도 러스트를 AI가 못하는데 터프팩은 러스트를 약간 마개조해 놓은 러스트이기 때문에 정말 손도 못 대거든요. 감을 전혀 못 잡아서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레퍼런스가 모자란 게 아니고 그냥 인지적인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그냥 솔직히 실리콘밸리 탑티어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도 다들 작업이 어려워서 이거 하면 늙는다 이런 얘기 하고 있었으니까 우스갯소리로 정말 난이도가 높은 작업이라서 AI가 전혀 못한 게 있었어요. 어쨌든 이 3,000개를 제가 직접 했어요. 커서한테 시켜봤죠, 당연히. 커서가 있을 때니까 그래도. 근데 얘가 시켜놓은 걸 하다가 아무리 프롬프트를 자세하게 줘도 하다가 에러 메시지 때문에 얘가 이상한 데 꽂혀서 그냥 에러 메시지 고치는 데 집중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작업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이걸 못 썼고 에디터 탭을 3개 띄워놓고 정말 빠르게 스위칭하면서 직접 처리를 했는데 정말 피곤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게 AI 없던 시절엔 일상이었습니다. 뭐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AI가 생겼죠? 이때의 워크플로우를 비교해 볼게요. 이때는 코드 짜는 시간은 많이 줄었어요. 저는 사실 AI를 활용해서 개발할 때는 코드를 거의 볼 일이 없더라, 아니, 코드를 직접 짤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초반엔 그래도 리뷰는 했는데, 그 AI가 있어도 물론 터프급으로 난이도가 이상하면 예외지만, 제 개인적인 서비스 코드 같은 거 짤 때는 저는 코드를 거의 안 봤어요. 코드를 거의 안 짰어요. 거의 다 클로드 코드가 없던 시절이니까 커서하고 그런 걸로 짜기 시작해서 중간에 갈아탔고, 그 제가 짠 코드도 거의 다 디버깅 위주예요.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새로 짠 코드는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길 보면 새로운 시간이 생겼죠? 프롬프트 작성하고 대기 시간이 생겼어요. 이 반복해서 CI 수정하고 대기하는 거는 클로드 코드든 커서든 한 방에 CI 통과하는 코드를 못 짜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통과할 때까지 반복을 해야 되는데 클로드 코드에서 픽스 CI 커맨드를 만들어 놓고 그 커맨드를 계속 반복해서 돌리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시간이 생겼고 프롬프트 짜는 시간은 크게 두 가지인데 모든 정보를 다 담아야 돼요. 첫 번째 프롬프트에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초기화하거나 그럴 때는 정말 모든 정보를 다 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넘겨주는 시간 그리고 AI가 할 수 있을 만큼 그거의 업무를 쪼개는 시간 그렇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복잡하면 한 번에 못 해요. 한 번에 하다가 콘텍스트가 길어지면 내가 혼자 그냥 코드를 다 완료로 처리해버리고 끝내버리는 그런 짜증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람이 쪼개줘야 되고요. 그리고 PR 리뷰는 코드 퀄리티 문제 때문에 좀 길어졌어요. 오히려. 근데 대기 시간은 그 AI가 하는 걸 기다리는 시간인데 이 시간이 좀 아깝더라고요. 어쨌든 이건 어쩔 수 없고 어느 정도는 다른 방법을 썼지만 어쨌든 이런 사람 시간이 생기긴 했어요. 개발 속도는 그래도 엄청 빨라졌습니다. 처리량이 엄청 늘어났어요. 그리고 SOC 같은 경우 손에 4.5가 나온 이후로는 대부분의 작업을 AI로 처리 중이에요. 개발 속도가 빨라진 건 맞고 손에 4.5가 똑똑한 모델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는데 대기 시간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이 대기 시간 동안 딴 걸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스쿼드를 쓰고 노트북 여러 개를 쓰고 해봤는데요. 엄청 피곤하고요. 그 컨텍스트 스위칭이 정말 인간한테는 정말 힘든 작업이더라고요. 어쨌든 이때는 이렇게 해서라도 병렬을 했어야 했습니다. 이게 처리 가능한 업무량은 그래도 엄청나게 늘었어요. 이거는 사실 AI 덕분에 는 거 맞고 컨텍스트 스위칭이 피곤하다 쳐도 예전엔 피곤한 건 얼마나 피곤하던 간에 그만큼의 업무를 처리할 수 없었지만 처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AI 개발의 올바른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AI를 이용해서 뭔가를 개발할 때는 첫 번째가 쪼개기예요. 작업을 쪼개는 거예요. 이거는 AI 개발할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 세 가지는 LLM을 사용하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에서 공통인데요. 어쨌건 AI 개발도 LLM을 활용한 개발이 어플리케이션을 쓰는 거니까 그 AI가 활용할 수 있는 단위로 작업을 잘게 쪼개고 물론 이걸 어느 정도는 클로드 코드나 그런 게 해줘요. 그 다음에 코드 퀄리티를 위해 별도 세션을 활용해서 피드백 루프를 돌려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션이 같으면 얘가 리뷰를 이상하게 해요. 그리고 현 시대의 AI는 모든 작업을 한 방에 하거나 제대로 된 코드를 뱉을 수 있을 만큼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 작업도 쪼개줘야 되고 피드백 루프를 활용해서 얘를 계속 이 다른 세션에서 검증하고 이거를 다시 원래 세션에 먹이든 별도 세션을 돌리든 해서 피드백을 계속 주면서 코드를 여러 번 개선을 시켜야 돼요. 브이제로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내장이 됐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그리고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AI로 개발을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이걸 프로덕션에 쓰기 힘든 제일 큰 이유는 얘가 뭘 깨먹어요. 맨날. 하루 종일 뭔가를 깨먹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 CI 등을 구성하고 자동으로 테스트를 해야 돼요. 이 테스트 과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는 AI 시대의 제일 중요한 능력이 사실 테스트라고 볼 정도로 테스트는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반복 작업이 근데 사실 자동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걸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걸 자동화할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만든 것이 데브버드입니다. 이 자동화가 가능한 구간이 상당히 많은데 이 구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아까 얘기한 게 픽스 CI였죠. CI가 실패하면 고치고 저는 클로드 코드의 자동 PR 리뷰 기능을 활용하는데 그 PR을 반영하라고 시키고 그거를 거의 하루 종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작업을 할 수 없는 것도 문제였고 작업 쪼개기도 사실 고민을 하다 보니까 AI도 쪼갤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만들게 된 게 오토데브인데 이름이 데브버드로 바뀌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게 서비스가 될 게 아니고 방법론이 돼서 책으로 퍼졌어야 되는 건데 요즘 시대는 정말 생산성이 미친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시대이기 때문에 서비스화를 해서 아예 쓸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데브버드를 쓰면요. 프롬프트 작성하는 시간은 그대로 어느 정도 있어요. 이거는 좀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있고 데브버드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여러 작업을 수행하는 게 병렬로 하기 정말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 시간이 사실상 0%예요. 한 작업에서 보면 대기 시간이 50%쯤 되는데 CI 실패 정도의 명확한 이슈는 델버드가 알아서 그
새로운 AI 세션을 만들어서 고쳐주고요. 해야 되는 건 PR 리뷰 및 검토밖에 없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자동화를 해놨어요. 제가 로컬에서 클론해서 PR 리뷰를 적용하라고 하지 않아도 GitHub의 리퀘스트 체인지 기능을 활용해서 PR 리뷰를 반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한 프롬프트를 던져놓고 대기한 동안 딴 작업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얘가 CI까지 수정해서 온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CI 수정해서 온 걸 보면 이제 머지할 수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클로드 코드가 남긴 그 자동 리뷰까지 보면서 얘가 머지 되는 상태인가 보고 머지 될 것 같으면 머지하고 아니면 리퀘스트 체인지로 PR 리뷰를 반영시킵니다. 그리고 클로드 코드 리뷰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정말 코드를 안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생산성이 엄청나거든요. 저는 요즘 이렇게 개발을 합니다. 이게 비교폰인데 시간이 이게 축을 제대로 하기엔 너무 화면이 작아서 제대로 못했는데 이게 위사웃 AI가 훨씬 깁니다. 한 작업에 대해서요. 개발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데버드가 있으면 이게 사라지기 때문에 사실 얘는 병렬로 표시돼요. 제 생산성은 6개월 전이랑도 많이 다른데 6개월 전에는 진짜 제가 주니어 2명 데리고 일하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라서 기뻐하면서 개발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시니어 한 2명 데리고 주니어 8명쯤 데리고 일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AI가 해결할 수 있는 단위로 태스크를 쪼개고 코드 퀄리티를 위해 피드백 루프를 돌리고 CI로 자동 테스트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프롬프트 작성 같은 경우 저는 이런 식으로 짭니다. 아, 이거는 최신 건 아니고요. 최신은 아니고 이렇게 짰었어요. 이거는 음성을 이용해서 했는데 약간 이거는 직접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모호하거나 모르겠는 것이 있으면 무조건 나한테 물어보라고 하고 음성으로 넘어가서 대화를 하다가 뭐 이런 음성으로 하면 이런 게 편해요. 보낸 걸 보니까 화면을 정리를 안 했길래 화면들을 정리하자고 하고 이걸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나서 이런 말도 했었고요. 얘가 빼먹은 게 계속 있어요. 저는 그래서 얘도 자동화를 해놨는데 얘도 그 데버드 쿠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기에 같이 들어있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외부 서비스 연동도 부탁을 했고 API 명세까지 해서 마지막으로 이런 프롬프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도 자동화를 해놨어요. 어쨌든 이렇게 프롬프트를 얻었으면 작업을 쪼개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디자인 문서에 넣어놓고요. 이걸 보고 프론트엔드를 구현해달라 이런 식으로 먼저 합니다. 얘가 전체를 시키면 중간에 농땡이를 피워요. 컴팩트가 한번 돌면 그냥 자기가 하던 일을 다 잊어버리고 그런 문제가 있고 컴팩트가 돌지 않더라도 컨텍스트가 좀 길어지다 보면 얘가 헷가닥해서 저는 작업을 잘게 쪼개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작업 크기에 따라서 쪼갠 정도가 달라지는데 모든 RPC 메소드에 대해서 테스트를 작성해줘 라고 하면 100% 오류가 나요. 저 이거 5번 시도했어요. 5번 다 실패했고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걸 테스트 그 다음이 테스트예요. 테스트는 자동으로 돌도록 CI를 구성해야 되고 데, 데브버드 같은 경우 실패하면 테스트 통과할 때까지 자동으로 수정을 해줍니다. 이게 GitHub CI 그건데 이 GitHub CI가 실패했을 때 데브버드가 별도의 세션을 돌려서 테스트를 수정한다는 얘기예요. 그 반복 이 코드 리뷰는 이런 걸 클로드 코드가 이런 리뷰를 남기면 저는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리퀘스트 체인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GitHub 기능 그대로 쓴 거죠. 그러면 얘는 밑에 이게 있어서 좀 바뀌었는데 리베이스 PR을 시켜서 PR 리베이스를 시켜서 얘가 커밋들이 아래로 옮겨졌는데 원래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 과정이 있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동화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리뷰를 하면 그거를 반영을 해오는 거죠. 주니어처럼 쓰는 거예요, 진짜로. 그게 목표고 어쨌든 프롬프트 작성도 자동화를 했는데요. 오토데브도 이걸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지금은 데버드가 됐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고 얘도 그 쿠폰에 있으니까 같이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 리얼 프롬프터 같은 경우 이렇게 AI가 질문을 하고 추천을 해줍니다. 답변을 추천을 해줘요. 답변을 추천해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누른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컴플릿 프레임워크 어쩌고가 있는데 여기도 이게 있죠. 물론 이거 언어를 바꾸실 수 있는데 왼쪽 아래에서 잉글리시를 누르시고 딴 걸 선택하시면 이 AI가 쓰는 언어도 바뀌어요. 어쨌든 작업 쪼개기 리얼 프롬프터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요. 데브버드는 앱에 접속하시면 이렇게 뜨시고 데브버드를 선택하면 이렇게 뜨는데 데브버드의 작업 쪼개기는 되게 간단해요. 이걸 프롬프트를 어디서 작성해 오셔서 프롬프트를 어떻게든 작성을 해 오셔서 이런 식으로 대충 하고 이 create task, composite task를 체크된 상태로 냅두시고 이 create composite task를 누르시면 되는데 그럼 끝이에요. 그러면 AI가 작업을 돌아요. 작업을 돌다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나눠와요. 얘는 실제로 진행된 작업인데 그러니까 이 작업은 이 작업을 수행하고 나서 얘를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작업을 수행을 해줘요. 그리고 얘 둘은 의존성이 하나 얘로 같으니까 이 둘은 병렬 처리가 되고요. 이 둘이 얘가 머지가 되면 얘를 그리고 얘를 실행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실행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PPT에도 이거 들어가 있고 데버드 같은 경우 CI/CD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프로젝트 있잖아요. 그러면 CI를 먼저 구성을 해요. EPR인데요. 이런 식으로 PR을 구성해서 얘도 그 피드백을 돌렸어요. 이걸 CI 수정을 계속 지가 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해서 머지가 됐고 그리고 CI 실패할 때까지 자동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지만 PR 리뷰를 남기면 자기가 반영을 해오거든요. 아까 보여드렸는데 어쨌든 이게 그거고 여기 CI가 실패해서 자동으로 돌기도 하고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시간을 조금 너무 빠르게 말한 것 같은데 AI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아, 네, 동현님, 지금 채팅에 질문이 조금 쌓여 있어서 요것 먼저 답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탭버드 사용 후 대기 시간이 그랬다는 건 낭비되는 시간을 줄였다는 얘기예요. 클로드 프레는 200달러짜리 맥스 20X 씁니다. 트리거 포인트가 GitHub CI 페일리어인 거 맞는데요. 이게 개발 시에 테스트를 실행하는 식으로 해도 틀려요, 얘가. 그리고 몇 번 틀리다가 자기가 그냥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식으로 우기고 그냥 투두를 체크해버리고 넘기기 때문에 자동화된 테스트 시스템이 필요해요. 빗버켓은 아직 지원이 안 되는데 지원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컴포짓 태스크 과정에서 오류가 나면 그 태스크가 실패가 뜨고요. 컴포짓 태스크가 실패로 처리되고 그냥 페일드 상태가 돼서 재시도할 수는 있는데 다시 작업을 맡기는 게 좋아요. 경험상. 잘못된 시도를 계속 반복하는 현상 같은 경우 잘못된 시도를 반복하는 현상은 저는 데브버드는 프롬프트를 약간 어 프롬프트를 그냥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서 얘가 그런 일은 거의 없더라고요. 저는 겪어본 적이 없어서 약간 프롬프팅으로 방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작업 세션이 길어지면 이 작업 세션이 안 길어지게 하는 게 데브버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컴팩션은 일어날 수 있는데 컴팩션은 운이 나쁘면 일어나는 거고 사실 확률이 훨씬 낮습니다. 왜냐면 데브버드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 작업을 그래프로 쪼개잖아요. 작업을 그래프로 쪼개기 때문에 한 작업이 단위가 훨씬 작습니다. 그러니까 클로드 세션이 단위가 짧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클로드 코드의 세션이 더 작은 작업에 대해서 그 실행되고 이게 PR 단위로 처음 계획을 짤 때 파일을 읽고 아 파일을 읽고 계획을 세운대요. 그 계획이 그래프로 되어 있고 앞에 게 끝나면 뒤에 걸 할 수 있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션 자체의 작업 같은 경우 실패할 수 있는데요. 그 실패한다는 게 프롬프트가 너무 짧으면 너무 어, 적용 가능한 범위가 넓거나 이러면 그러니까 모호한 거 있죠. 모호한 거 있잖아요. 그 대충 고쳐줘 이런 식으로 하면 얘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무 설명 없이 고쳐달라고만 하면 얘도 당연히 실패하는데 그런 경우 아니면 얘가 실패하는 경우를 그러니까 CI 실패한 경우 많아요. CI가 실패한 경우 많은데 CI 실패를 고쳐오기 때문에 자동으로 재시도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에 모든 걸 다 해온다가 아니고 실패 AI가 짠 게 당연히 실패하겠지라는 생각으로 구성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병렬 코딩 할 때 그 스펙 얘기를 오늘 안 했는데요. 저는 스펙 문서를 저장을 해두고 그 스펙 문서를 작업을 시킬 때 멘션을 해서 넘겨주고
스펙 문서까지 수정해달라고 합니다. 그 클로드 커맨드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각 서비스별로 스펙 문서가 있고 클로드.md는 따로 있고요. 태스크 분리 같은 경우는 대버드로 그냥 하고요. 리서치는 재미 있습니다. 재민이 리서치 기능 쓰고 스펙킷을 MCP로 쓰는 건 좋은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스펙을 그냥 문서로 관리하면 되는데 마크다운 문서로 관리하거든요. 그게 나은 것 같아요. MCP를 좀 못 믿겠어서 경험상 MCP를 잘 못 쓰더라고요. 그리고 있으면 오히려 컨텍스트를 낭비해서 그런지 성능이 떨어지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저는 MCP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물론 MCP를 구성하는 걸 쉽게 하긴 할 거예요, 나중에. AI한테 프롬프트를 넘겨서 말을 못 알아먹는 거는 어, 좀 더 구체화를 해줘야 돼요. 이거는 제가 몇 번, 근데, 전에 예를 들어서 그 동의어를 반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제로에 뭐 작업을 시킬 때 제가 어떤 개념을 대충 용어를 붙이고 거기 뒤에다가 그 괄호를 열어서 그거랑 그 값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를 그냥 적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동의어를 나열하면 걔는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템플릿 문법 있잖아요. 프로그래밍에서 템플릿 문법. 그 문법을 그냥 쓰시면 그러니까 템플릿 문법 사이에다가 한국어든 영어든 표현식을 그 어떤 값을 넣어야 되는지 쓰시면 얘가 알아먹어요. 챗GPT와 음성을 주고받는 예시는 프롬프트 생성이 목표였어요. 이 프롬프트는 대버드에 전달할 일들이었고 그 AI가 해야 할 일들이 아니고 서비스의 모든 RPC 문서, 화면에 푸시된 정보 이런 거를 정리해둔 문서예요. 그러니까 스펙 문서예요. 이 스펙 문서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PRD 문서. PRD 문서는 폼에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 지시사항 정확하게 주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고요. 대버드에 적용한 방식이 방법론으로 이게 기존에 있던 방법론이 아니고요. 제가 AI를 프로덕션에 쓰다 보니 이런 게 올바른 AI 개발 방법이다 싶어서 이걸 방법론으로 정리를 할까 하다가 AI도 있는데 서비스화를 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 만든 게 대버드입니다. 참고로 한 방법론은 딱히 없어요. 아, 그 이렇게 되면 사용한 토큰량이 많아지긴 하는데요. 저는 해보니까 작업을 한 동시에 90, 아니 20 몇 개씩 돌리지 않으면 괜찮긴 하더라고요. 이거를 어려운 작업을 20 몇 개를 동시에 돌릴 수 있거든요. 그래도 사실 리밋이 바로 걸리진 않고요. 5시간 정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그 경험상 어 얘를 제가 모든 테스트를 작성하는 걸 클로드 코드로 5번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고 했었잖아요. 이거를 그 데버드를 이용해서 한 3번을 처음에 개발할 때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쯤 되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70개의 세션을 돌린 거죠. 그쯤 되면 걸려요. 근데 리밋 초과가 상대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거지.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아요. 이 못 알아본 걸 수정하는 거는 이 프롬프팅은 사실 습관적인 거라서 동의어를 반복한다는 게 처음 프롬프트에 그 동의어를 같이 넣어준다는 얘기예요. 얘가 못 알아먹을 걸 뻔히 아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지켜보는 작업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얘가 내 요구사항을 못 알아먹을 게 뻔하다. 혹은 내가 이 요구사항을 다 적는 게 오히려 더 오래 걸리겠다 싶을 때 그냥 지켜보는 식으로 클로드 코드를 써요.
네, 데브보드에 전달하는 프롬프트는 기획서여도 되고요. 구현 스펙이어도 되는데 전 PRD 문서를 씁니다. 그 PRD 문서가 제일 낫더라고요. 기획서죠. 그러니까. 네, 데브보드는 클로드 코드랑 똑같은 그 클로드 코드 계정 쓸 수 있어요. 엔트로피 API 키도 쓸 수 있는데 저는 그 클로드 코드 맥스 20X 구독으로 씁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1부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1부 마무리 멘트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그 항해 커리큘럼도 도와드리고 좀 진짜 개발자들한테 쓸모 있도록 많이 도와드렸는데 한번 들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오,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가 이어서 바로 2부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3부 Q&A 넘어가기 전에 저희 항해에서 개발자 AX 성장을 위한 교육을 운영해 왔어서 동윤님께서 소개해 주신 내용에 연결성 있게 지금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초반에 시작할 때 인사드렸는데요. 팀스파르타에서 항해구구 개발자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팀스파르타에 합류해서 개발자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을 해왔고요. 최근에는 AI 시대에 개발자 AI 업스킬링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현님께서 앞서 설명해 주신 걸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생산성을 낼 수 있는 시대가 왔구나라는 게 체감이 되는데요. 이거를 항해에서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실행을 하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항해에서 같이 실행하는 환경에서 각 잡고 딱 해보는 경험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해는 지난 5년 동안 계속 개발 교육을 해왔는데요. 처음에는 신입 개발자 양성 교육을 해오다가 최근 3년간은 현직 개발자 대상의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해진 시간에 같이 모여서 개발자분들이 퇴근하고도 모이고 주말에도 모이고 해서 같이 토론도 하고 해커톤도 하고 여러 가지 재미난 일들을 그동안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항해의 교육 목표는 결국에는 일잘러 개발자를 양성하는 목표로 교육을 해왔습니다. 항해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대체로 이미 현업에서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도 일을 더 잘하고 싶어서 현업을 정말 잘하고 싶고 실무 역량을 좀 기르고 싶어서 일에 대한 자신감을 찾고 싶어서 항해에서 정말 치열하게 공부를 많이 하셨고요. 지금은 단어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AI 시대에 일잘러 개발자를 양성하는 거를 목표로 계속해서 교육 과정을 이렇게 변화시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이 AI 시대 일잘러 개발자가 되기 위해 항해가 도움을 드리려면 고강도의 교육을 재직자이기 때문에 퇴근하고 주말, 주에서 2, 30시간의 고강도의 교육을 같이 커뮤니티 학습으로 서로 토론도 하고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계속 유익 충돌을 만드는 환경에서 어, 아예 바닥부터 제대로 하나의 프로젝트를 쭉 완성해보는 경험, 이런 환경을 제공하면 단기간 내에 정말 큰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커리큘럼 개요도 보시면 설계와 테스트 기초부터 트래픽 대응 서버 설계, 그리고 장애 대응까지 하나의 큰 사이클을 돌아보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고강도의 교육이었다 보니까 이런 목소리도 꽤 있었습니다. 항해 합류하기 망설여지는 이유 중에 가장 많은 게 회사 다니고 있다 보니까 정해진 시간에 모이는 게 부담된다. 그리고 팀에 민폐를 끼칠까 봐 걱정된다. 그리고 비용이 부담된다. 일정과 비용이 부담된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항해 라이트라는 교육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유로운 일정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인데요. 기존에 운영해오던 항해 플러스 재직자 부트캠프와 커리큘럼과 학습 난이도는 동일하게 유지하되 여러분이 좀 자유로운 개인 일정으로 학습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항해 라이트 과정을 오늘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항해 라이트 과정은 좀 현업이랑 병행하면서 개인적으로 좀 자유로운 일정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일정 교육입니다. 그래서 총 10가지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 주제별로 스프린트 형식으로 교육을 받게 되는데 주제별로 중간에 쉬거나 혹은 특정 주제를 이렇게 여유 시간을 가지고 학습할 수 있는 자율학습 방식이고요. 커리큘럼 개요는 설명드린 대로 하나의 프로젝트를 한 사이클을 쭉 실무 전반에 한 프로젝트를 경험해 보는데 이 바닥부터 하나의 프로젝트를 쭉 만들어 보는 과정에서 실무에서 반드시 쓰이는 10가지 주제를 담은 프로젝트를 구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 목표가 AI 시대에 일자리 개발자 양성하는 거니까 사실 이 교육을 구성하기 위해서 그 커리큘럼을 구성하기 위해서 동료님을 포함해서 국내외 빅테크 재직 중이신 시니어 개발자분들 그리고 실제로 이 교육에 참여하실 1에서 5년 차의 개발자분들께도 인터뷰랑 설문을 정말 많이 해서 커리큘럼을 여러 검수 과정을 거쳐서 커리큘럼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커리큘럼은 어, 전체 이 프로젝트 하나를 완성하는 전체 과정에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활용해서 자연어 요청만으로도 실서비스 수준의 백엔드를 구축하고 운영을 자동화하는 것까지 경험을 해보실 수 있게끔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상세하게 드리면 크게 3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3개 챕터에 최근에는 그 토스 시니어 코치의 AI 에이전트 활용 가이드집이랑 챕터 구간별로 그 시니어가 현업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세션을 구간별로 배치를 해서 AI 활용하는 거에 가이드를 같이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챕터별로 상세 설명을 좀 드리면 이렇게 하나의 프로젝트를 쭉 완성해보는 경험이라서 실제 실무와 같은 환경에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실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드리는데, 코치님들이랑 같이 시나리오를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원하는 시나리오를 선택해서 제작을 하는데, 하나는 그 커머스 시나리오고, 하나는 콘서트 예약 시나리오인데, 이 두 가지 시나리오는 둘 다 10가지 정도의 중요한 키워드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챕터 설계와 테스트 기초에서는 5가지 키워드를 다뤄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제 테스트를 작성하는 것과 테스트의 개념과 어떠한 방법론으로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경험해 볼 수 있는 게 메인이고요. 최근에는 TDD에서 좀 더 확장해서 룰 그로잉 디벨롭먼트라고 하영우님께서 그 네이버 전사 강의, 네이버 개발자분들이랑 전사 강의로 발표하신 자료 중에 요런 그 방법론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었는데, RGD랑 그리고 스펙 드리븐 디벨롭먼트라는 개념도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동료님께서 개발하시던 그 방법론으로 정의한다면 RGD나 SDD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론들도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같이 세팅하면서 적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챕터에서는 앞서 구축해 놓은 아키텍처에 어, 그 서버를 실제로 구축하고 대용량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대용량 트래픽이 들어왔을 때 데이터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챕터입니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4가지 역량을 경험해 볼 수 있게 되고요. 이때 데이터 처리에 관련된 여러 방법론들을 경험해 보시게 될 거고, 마지막 챕터에서는 구축해 놓은 서버에 장애 대응 상황을 가정해서 모니터링 시스템도 붙여보고 고가형성 설계를 고려한 그 운영 안정화 전략에 대해서 경험해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 챕터까지 크게 3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학습을 하시게 되는데, 저희 항해에 합류하시면 이러한 학습 공간에서 그 커리큘럼 구간별로 총 10개 스텝의 과제가 있어서 스텝별로 강의 자료랑 학습 자료 확인하시고 과제 실습을 하실 수 있는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제별로 이렇게 사이클을 두는 형태인데, 이게 이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그 자유로운 일정을 참여하는 교육이라 자유로운 일정에 강의 보고 실무형 과제를 실습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회사 퇴근하시고 나서나 주말에 자유로운 일정으로 학습을 하시고 과제 실습을 하신 다음에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과제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기한을 넘기면 그 다음 주로 2월에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과제를 제출받는 이유는 저희가 혼자 공부하고 실습하고 끝나는 교육이 아니라 저희가 그 과제 하신 거에 대한 피드백을 드려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이랑 토요일 2번씩 과제 제출하신 거에 대해서 과제 평가 결과를 공유합니다. 그 리뷰를 드리고, 그리고 시니어분이 이 각 스텝별 과제에 대해서 이 과제에서 많이 하는 실수, 그리고 실무에서 베스트 프랙티스인 거 이렇게 케이스별로 리뷰해주는 세션도 과제마다 진행을 하니까요. 요거 그 시니어 리뷰도 같이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고 과제 하시면서 중간에 궁금한 점이나 이런 거는 항해 디스코드 채널이 있어서 여기에 과제하는 중간에 질문 남겨주셔도 코치님들이 실시간 그 디스코드에 답변을 드리니까 서면 Q&A도 같이 피드백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과제 제출하기 전에도. 그리고 무엇보다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과제 제출하고 나면 내가 제출한 과제뿐만 아니라 이 교육을 듣고 있는 다른 개발자들이 제출한 과제 결과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십 명의 개발자들이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이했는지를 쭉 보면서 학습할 수 있는 커뮤니티 학습 효과도 있어서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학습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항해 라이트는 자유로운 학습 시간에 하나의 실무형 프로젝트를 쭉 완성해 볼 수 있는 과정이고요. 이 과정에서 10개 스텝 과정마다 시니어의 과제 리뷰도 같이 배워갈 수 있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최근에 얼마 전에 일기분들이 최종 수료를 하셨는데 모든 교생이 수료를 하셨는데 일기분들이 각 10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 교육을 참여하기 전과 후에 이해도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설문을 했었는데요. 이 주제를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응답하신 비중이 수강한 이후에 4, 50% 이상 훨씬 올라가는 현상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모두가 이제 바닥부터 제대로 된 프로젝트 하나, 실서비스 수준의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가는 결과물을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되는 점은 이게 우당탕탕 한 프로젝트를 쭉 완성해 보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내가 어떤 점이 부족한지, 뭘 모르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 게 가장 크게 얻어가시는 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계속 새로운 과제를 맞닥뜨리면서 새로운 기술을 맞닥뜨리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없어지고 일단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소프트 스킬과 프레임워크가 생기기 때문에 하드 스킬에 관계없이 학습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스스로 얻어가게 되는 점이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을 한번 수료하고 나시면 오늘 웨비나를 포함해서 항해에서 하는 여러 개발자 대상의 이벤트나 행사들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수료생 커뮤니티에 한번 들어오시면 여러 개발자 대상 재미난 행사들을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수료생이 되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현직 개발자 교육을 쭉 해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저희가 첫 취업 교육이 아니라 현직 개발자 교육이다 보니까 교육생분들이 저마다 다 다른 목표를 가지고 들어오셨었어요. 그래서 이 몇 가지 사례를 좀 소개해드리면 어떤 분은 실무에서 자신감이 크지 않았는데 항해에서 정말 치열하게 공부해본 경험, 치열하게 성장해본 경험을 하고 나서 자신감을 찾고 해외 유학에도 도전하고 현재는 창업에 도전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항해에서 정말 좋은 마인드셋으로 공부하는 걸 주변에 나누다 보니까 CTO 분한테 스카우트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이게 이제 몇몇의 이제 뛰어난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변화가 아니라 그동안 1,500명이 넘는 개발자분들이 항해를 통해서 성장을 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의 핵심 요인은 배경보다도 이 항해에서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했던 분들은 커리어에 좋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던 기업으로 이직한 사례도 굉장히 많고, 연봉 상승한 경우도 많고, 그리고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부분은 내가 회사 다니면서도 이런 뭔가 사이드로 뭔가 하나를 제대로 완결성 있게 끝내봤다. 치열하게 뭔가를 몰입하고 내가 성장한 걸 스스로 체감했을 때 자신감이 눈에 띄게 많이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업에서도 인정받고 또 원하는 평판을 쌓으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항해를 통해서 성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최근 AI 시대에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 지금은 또 연차에 관계없이 AI를 더 많이 학습을 해나가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항해에서 같이 실행하면서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항해 라이트 백엔드 코스 모집 중이고요. 모집 대상은 1에서 5년 차의 주니어 개발자 대상이고 AI 백엔드 실무 역량 강화를 목표로 교육합니다. 총 20주 동안 자율승화하실 수 있고요. 과제 모두 제출하시면 교육 자료는 평생 소장 가능한 교육입니다. 100% 온라인 교육이고 지금 현재 오늘 자정까지 50% 교육비 할인이고요. 오늘 특강 참석 혜택 얻으신 분들은 10만 원 추가 할인으로 65만 원에 합류하실 수 있습니다. 자바, 코틀린, 타입스크립트 희망하는 언어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혹시 이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저희가 문법 강의 무료로 드리니까 이거 보고 합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동현님께서 감사하게도 항해 교육생분들은 웨비나 참석 혜택이랑 별개로 항해 교육 기간 동안 데브버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고 데브버드 할인 5개월 할인 쿠폰 같이 발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항해 합류하시면은 항해 교육생 대상의 특별 코드는 별도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참석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면서 참석 혜택, 일단 지금까지 참석하신 분들은 모두 참석 혜택 받으실 수 있도록 채팅창에 참석 혜택 폼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혜택 폼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잠깐 제출할 시간 드릴 테니까 지금 이 시간 활용해서 혜택 폼 제출해 주시고 오늘 웨비나 참석 혜택 제출해 주신 분들은 항해 합류하실 분들은 등록금 10만 원 추가 할인 해드리고요.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데브버드 3개월 할인 코드 드립니다. 원래는 월 10달러 유료 서비스라고 알고 있는데요. 동현님께서 이 월 10달러는 무료로 쓸 수 있게끔 코드를 주셨고, 아마 많진 않겠지만, 이거 많이 쓰시면은 월 10달러보다 더 많이 쓰시면은 과금될 수도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요거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혜택 폼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성우님 혜택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여태까지 했던 웨비너 중에 혜택이 가장 좋은 구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혜택 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기다렸다가 가장 재밌는 순서인 Q&A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영님, 그 폼이 위에 준상 매니저님께서 올려주신 참석 혜택 안내에 있는 어, 혜택 폼 링크가 안 올라온 것 같아서요. 준상님 이거 확인 부탁드립니다. 교육에 바로 합류할 수 있는 링크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찾아서 지금 올려드렸습니다. 네, 여기 링크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항해 이미 수료하신 분 현진님께서 저에게 개인 DM으로 그 질문 주셨는데요. 요거 지금 요 타이밍에 잠깐 답변 드리면 이미 수료하신 경우에 그 기존 커리큘럼에 AX 반영된 건데 요게 어떤 걸 더 얻어갈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남겨주셨어요. 이게 이미 수료하신 분들이 특히 항해 플러스를 이미 수료하신 분들이 항해 라이트를 참여하시는 경우도 꽤 있는데요. 왜 다시 한번 참여하시는지 그 이유를 여쭤보니 그때 학습했던 거를 이미 그때 이제 너무 치열하게 막 학습을 하다 보니까 딥다이브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복귀하는 차원에서 참여한다라고 하는 분도 계셨고 이게 좀 자유로운 일정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내 개인 시간, 내 호흡에 맞춰서 내 페이스대로 주제별로 학습하고 싶다가 있었고 그리고 AX를 활용해서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가 있었는데요. 만약에 세 번째 이유만 있으시면 AX 활용 가이드 측면에서만 가이드를 받고 싶다 하시면은 이미 항해를 수료하신 분들은 그 구글 폼이나 이런 데 따로 문의를 주시면 그 학습 가이드는 저희가 수료생이시니까 문서로 된 가이드는 선물로 드릴 수 있지만 근데 이걸 결국에 실제로 실행해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AI를 활용해서 이 프로젝트를 바닥부터 다시 만들어 보는 거를 다른 시나리오를 한 번 더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항해 라이트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온라인 강의로 자율적으로 AI 공부한 후 과제를 제출하고 네, 맞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그 백엔드의 실무 필수 역량을 학습하는 건데요. 이거를 AI를 활용해서 과제를 해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실무에서도 뭔가 그 개인별로 태스크나 프로젝트 과제가 있잖아요. 그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그 요구사항을 개발할 때 AI 활용하는 것처럼 정해진 커리큘럼이 있는데 그 커리큘럼에 대한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게끔 저희가 그 가이드랑 세션을 같이 제공해 드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혜택 폼 지금 어느 정도 제출하셨을 것 같아서 이제 3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시간 채팅 그 질문 답변 드리기 전에 저희 웨비나 신청하실 때 질문 남겨주신 것들 중에 몇 가지 미리 선별해 둔 게 있어서 요거 동현님이랑 같이 답변 드리고 채팅에 올라오는 질문들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해소되지 않은 질문이나 궁금한 점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그거 답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모바일로 접속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질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큰 레거시 코드베이스에서 AI 활용해서 개발 잘하는 법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 메모리 파일 어젠다.md나 플롯.md 같은 메모리 파일로 그 코드 베이스 구조나 각 폴더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폴더별로 하는 게 좋은데 그래서 어젠스타 MD가 효율이 더 좋거든요. 레거시 코드베이스가 크기가 크면 어젠스타 MD가 효율이 좋고 오픈AI 같은 경우는 코드베이스에 80개 이상의 어젠스타 MD 파일이 있대요. 이런 식으로 하면 큰 레거시 코드베이스여도 큰 문제 없이 개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꼬리 질문 생기시면 채팅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백엔드 배워서 풀스택 개발자와 더불어서 AI 서비스 개발자가 되고 싶은데 AI를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백엔드 개발자가 될지 고민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저는 AI 활용만 잘하면 사실 다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요즘은 AI를 잘 쓸 수 있으면 딱히 막 뭐 개발 지식, 그러니까 기초 개발 지식은 필요해요. 근데 개발 지식이 있고 AI를 다룰 줄 알면 모든 분야를 다 할 수 있어요. 자기가 공부한 그 개발 지식이 있는 그 분야가 아니어도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 시대라서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봐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사단 질문은 마지막 질문인데요. 활용법에 더해서 개발하신 데브버드를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컨텍스트 불안 같은 것들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모여서 최종 결과물에서 의도한 것들이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던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그 아까 얘기했던 거랑 겹치는데 아까 1부에서 답변했던 거랑 겹치는데 그 의도한 게 안 나오는 경우가 훨씬 적어요, 기본적으로. 그 작업을 짤 때도 파일을 읽어보고 계획을 세우고요. 그러니까 파일을 읽어보고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프롬프트가 그렇게까지 자세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그 델버드 같은 경우는 이게 작업 단위가 작다 보니까 컨텍스트가 그렇게 길어진 경우가 훨씬 적어서 한 번에 크로드 코드한테 모든 걸 시킬 때보다 훨씬 그런 경우가 적습니다. 이거를 풀어내기 위해서 사실 저도 데브버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40, 그러니까 90 몇 개의 테스트를 한 번에 테스트한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한 작업당 한 RPC 메소드를 테스트하라고 하고 그 데브버드에 태스크를 한 번 먹으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작업이 작은 단위로 쪼개졌기 때문에 최종 결과물에서 결국 의도한 게 나오게 돼요. 물론 리뷰 반영은 해야 되는데 리뷰 반영도 그 클로드 코드 리뷰 활용해서 좀 빠르게 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풀어냈어요, 저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혹시 사전에 질문 남겨주신 것 중에 해소가 안 된 부분 있으시면 채팅에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들 순서대로 제가 질문 드리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 오기환님께서 새로운 LLM이나 에이전트 나오면 사람들이 꼭 해보는 건데 데브보드로 만들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사실 만들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 공개할까 아니면 혼자 쓸까 봐 고민 많이 했거든요. 네, 공개했습니다. 고민하다가. 아, 데브보드를 만들 수 있냐는 질문이었구나. 네, 할 수 있을 거예요. 시도는 안 어, 해봤는데 음, 저는 서비스 개발하느라 바빠서 SOC하고 서비스 개발을 같이 하다 보니까 데브버드를 만들어 볼 시간까지는 없더라고요. 근데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음. 근데 그럼에도 그렇게 공개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 정도까지 데브버드를 잘 쓰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도 음, 조금 솔직히 조금 있었고. 음, 그러니까 얘가 어 얘 그리고 이게 딴 서비스보다 좋으면 얘를 쓰겠지 굳이 새로 만들어서 쓸까 해서 그냥 이걸로 했어요. 출시를 했어요. 음.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사원님께서 라이트는 참여 시간도 다르고 자율수료다 보니 기존 커리큘럼보다 타 수강생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적다고 생각되는데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기존의 항해 플러스 부트캠프랑 가장 큰 차이점을 잘 짚어주셨는데요. 기존의 부트캠프는, 이렇게 시간과 비용도 더 많이 들여서 정해진 시간에 다 같이 만나다 보니까 가장 좋은 장점이 말씀하신 대로 그 커뮤니티 학습이었어요. 소통할 기회가 많다는 점이 장점이었고,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이제 가장 큰 가치가 있다라고 하시면 항해 플러스 같은 항의 플러스나 혹은 그러한 종류의 재직자 부트캠프에 참여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혹은 반대로 이제 나는 일정과 비용의 부담을 좀 덜 드리고 동일한 퀄리티의 학습 커리큘럼을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항해 라이트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정해진 시간에 만나는 건 없지만 소통하는 채널은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디스코드에서나 저희 학습 환경에서 똑같이 소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팀 모임을 하거나 하진 않아서 그 부트캠프에 비해서는 소통이 좀 적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항해 라이트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 같이 모여서 하던 것보다 그 뜨거움의 열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교육의 만족도 측면에서 훨씬 더 라이트가 높다는 거를 이렇게 살짝 공유 드려봅니다. 그리고 훈기님, 문제를 풀기 위해 AI에게 무엇을 시켜야 할지 모를 때는 AI에게 기획서를 던져주고 태스크를 제안받아서 일을 시켜보며 작은 단위로 검증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까요? 모르는 영역이면 검증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디까지 제가 학습하며 따라가야 할지 고민이네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제가 권장하는 거는 AI한테 시키고 그 결과물을 보고, 그러니까 결과물에 대한 설명을 보고 그거에서 이건 너무 모르겠다 싶은 개념이 있으면 그걸 학습하는 정도를 권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건 정말 이 시대에 안 맞는 공부법인 것 같고요. 저도 다 이해 못하고 해요, 사실. 물론 서비스 개발 정도에서는 다 하지만 그 모르겠는 게 있거든요. 근데 별로 신경 안 써요. 어차피 AI가 할 거고 문명이 붕괴하지 않는 이상 제가 그걸 직접 다룰 일이 없는데 학습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서 저는 그 설명을 보고 약간 경험적인 감이죠. 이거는 배우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시킬 일이 더 있을 것 같을 때 관료해서 그런 경우에 학습을 하고요. 아니면 안 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성님께서 에이전트 MD 혹은 클로드 MD가 참조하는 하위 문서들을 잘 구성하는 혹은 이를 지속적으로 구성 업데이트하기 위한 프롬프트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그거는 그 저도 고민 중인 문제인데 그 어젠따 MD 하나 플로타 MD 최상위 그거에다가 어 어떤 내용을 문서도 업데이트 해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하는 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데버들을 더 키울 생각이니까 거기서는 사람이 남긴 리뷰를 자동으로 어젠따 MD나 플로타 MD에 업데이트하는 그런 걸 생각 중인데 리뷰의 개념이 있으면 그게 가능한데 이거를 프레임워크로 하는 것보다 그 코드를 보고 리뷰를 하다 보면 나오는 내용들 있잖아요. 여기선 이렇게 해야 돼. 어디선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내용을 추가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하위 문서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젠타 MD 파일 자체도 그렇고요. 리뷰 과정에서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리뷰 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그대로 그 메모리 파일에 넣는다라는 개념으로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도리도리님, 클로드 코드 픽스 AI 커맨드 공유 가능하신가요? 바로 공유 주셨네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코드 에이전트는 그래도 코덱스나 제미나이 CLI보다 클로드 코드를 많이 선호하시나요? 각 LLM이나 에이전트들의 유스 케이스가 궁금합니다. 저는 클로드 코드를 제일 선호해요. 약간 얘가 제일 빨라서 어차피 데버들을 쓰는 입장이니까 저는 빠른 게 최고거든요. 오래 돌고 뚝뚝하고 이래봤자 오래 걸리기만 하지. 그냥 빠르게 도는 게 물론 그로코드 페스트처럼 하지만 빨랐죠? 이런 느낌이면 안 되는데 클로드 코드 정도면 적당히 똑똑하면서 빨라서 제일 선호해요. 그리고 LLM이나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이거는 되게 LLM은 너무 복잡하고요. 너무 많아서 모델이 너무 많아서 그렇고 에이전트 같은 경우 클로드 코드는 그냥 보편적으로 좋고요. V0는 디자인을 잘 하고 약간 생각보다 똑똑하더라고요. 걔도 꽤 일을 잘하고요. 근데 얘는 사이트 만드는데 최적화되어 있고 기존 코드 베이스를 수정하는 데 적합하지 않고 코덱스 같은 경우는 약간 복잡한 작업을 잘한대요. 근데 저는 복잡한 작업까지 안 가니까 코덱스가 얼마나 복잡한 작업을 잘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질문은 그 정도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충구님께서 기존 코드베이스에 기능 추가할 때 기존 디자인 스펙 문서의 내용을 추가해서 진행하시나요? 아니면 태스크 단위로 문서를 따로 만드시나요? 관리 노하우 궁금합니다. 기존 문서를 수정하라고 프롬프트를 줍니다. 그러니까 클로드 코드가 문서까지 수정해서 오게 프롬프트를 줘요. 디자인 문서를 아예 멘션해서 넘겨주고 얘도 수정해라고 딱 지시를 해요. 그럼 문서는 두 개 문서를 관리하시는 거죠? 아, 문서는 서비스별로 하나씩 있어요. 모노레포라서 좀 코드 베이스가 크고 모노레포다 보니까 그 플롯.md 파일에는 어떤 폴더에선 어떤 작업을 해라 이런 식으로 섹션이 나눠져 있고요. 마크다운이니까. 그 디자인 문서는 서버 쪽 폴더에 그 한 서비스마다 한 개씩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클로드 커맨드로 넘겨주고요. 근데 클로드 커맨드로 넘겨주는 거를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스펙 문서를 클로드.md로 지시하든 프롬프트로 지시하든 수정하라고 하면 돼요. 그것까지 같이 수정해 달라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규님께서 데브버드 만드실 때 데브버드 얼마나 활용하셨나요? 어느 정도 기여가 있었는지 궁금했어요. 맨 처음엔 당연히 못 썼는데 없으니까. 근데 이게 약간 기능이 되고 나서부터 거의 이걸로 최대한 했어요. 도구 푸딩을 위해서 했던 것도 있고 얘가 더 빨라요, 사실. 그래서 얘 테스트처럼 클로드 코드로 절대 못하는 건 다 이걸로 했고요. 클로드 코드 단위 세션으로 절대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래 질문 같은 경우는 각 작업을 PR로서 하는 거는 이것도 클로드 코드가 플랜을 계획을 짜오는 거예요. 파일을 읽어가면서 프롬프트하고 파일을 읽어가면서 이게 어떤 계획을 짜면 어떤 그래프를 짜면 이 작업이 깔끔하게 나뉘는지 그러니까 깔끔한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PR을 다 머지하고 나면 이 작업이 완료되도록 계획을 짜는 거죠. 네. PR, PR 올리는 것 자체를 잊어버린 경우는 없었어요. 그 음, 정도로 길어지는 세션은 없었던 것 같아요. PR을 만들라는 게 플롯.md에 있는 게 아니고 프롬프트에 있는 거라서 그런지 그걸 잊어버린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연규님 질문 많이 하셔서 좋습니다. 연규님께서 데브버드 사용했을 때 사용자 정보 어느 정도 수집하고 활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아, 수집 안 해요. 그 입력한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아니 수집은 하는데 활용은 안 해요. 그 학습이나 그런 거에 활용은 안 하고 표시에만 활용을 해요. 이거는 문서에 적어 놓을게요. 네. 그리고 데브버드 할인 코드 유효 기간 그 할인 코드를 적용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90일이라고 보면 될까요, 동희님? 네, 3개월인데 유효기간은 딱히 없어요. 그냥 언제 아무 때나 입력하셔도 되고 코드 적용 시점으로부터만 3개월인 게 맞아요. 아무 때나 적용하셔도 돼요. 네. 근데 또 계속 바뀌니까 지금 바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윤님 트위터랑 스레드 잘 보고 있는 팬이셨나 봐요. 아, 질문 많으신 거 좋습니다. 프롬프트나 작업 문서들도 버전 관리나 기록 따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니요, 그거는 딱히 그걸 안 해요. 프롬프트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이 프롬프트가 한 방에 뭘 해줬다 한 건 어디다 기록을 해놓는데
그러니까 블로그에 기록 쓰기 위해서 기록을 하긴 하는데 그런 거 외에는 딱히 버전 관리나 기록까지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홍보를 위해서 하는 홍보 혹은 정보 공유 느낌으로 모으는 거지. 약간 다른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기록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음. 그리고 도리도리님, 나중에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걸로 대부분 시연 한번 해보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사실 오늘 시연은 원래 좀 전체 과정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게 대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게 그 풀리 시연을 하지는 못했는데 아주 간단하게 한번 시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아, 시간? 네. 안 그래도 유튜브 영상으로 올릴 생각인데 이걸 영어로 네네. 해야 되나 한국어로 해야 되나가 고민이었어요. 아, 한국어로 할게요. 어차피 영어는 못할 것 같아서. 음. 그 데모를 유튜브에 올려주신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성우님, 데브보드와 클로드 코드 함께 사용하는 건 언급해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데브보드를 데브보드를 쓰기 위해서는 레포지토리에 클로드 코드를 약간 구성을 해야 돼요. 그 문서에 적혀 있는데 이게 데브보드가 AI 에이전트라고 하기보다는 클로드 코드 같은 에이전트를 실행해주는 도구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클로드 코드를 일을 하는 건 클로드 코드예요, 사실. 제 경우에는. 코덱스를 쓸 수도 있고 오픈 코드를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 건데 코덱스는 지금도 쓸 수 있고요. 오픈 코드도 지원할 예정인데 제미니 CLI나 그런 것도 지원할 예정인데 어쨌든 얘는 그런 에이전트의 실행기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혼용이 됩니다. 그리고 단일 세션에서 절대 못한다는 게 예를 들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모든 RPC 메소드를 위한 테스트를 작성해줘라는 프롬프트를 클로드 코드에 먹이면요.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RPC 메소드가 한 제 경우 90개 넘게 있었거든요. 어, 그걸로 하려면 방법이 없어요. 클로드 코드 단위 세션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로컬 LLM도 사용해 본 적 있으실까요? 있으시다면 어떤 용도로 어떤 스펙으로 사용하셨나요? 전에 OLMA 한번 돌려본 적 있는 것 같은데 그거 그냥 테스트용이었고 제대로 안 썼어요. 써본 적 없어요. 로컬 LLM. 음, 그냥 채팅이 가능한지 테스트? 음, 네. 그리고 스펙은 어떻게, 잘 안 쓰셨다고 하셨죠? 네. 네. 그리고 훈기님, 구현 말고 학습이나 다른 목적으로도 AI 활용을 많이 하시나요? 네, 요즘은 거의 어지간한 건 AI 딸깍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스타일이라서 AI를 넘쳤습니다. 네. 근데 영상을 요약해달라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럼 주로 어떤 걸로 활용하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문서 요약은 되게 많이 하고요. 번역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문서 같은 거 번역을 많이 시키고, 그리고, 약간 이미지 생성을 시킨다던가, 아이콘 같은 거 잘 만들어주더라고요. 재민이 나노 바나나가. 그런 식으로 많이 써요. 네, 좋습니다. 일단 채팅에 올라온 질문들은 모두 답변 드렸는데요. 한 2, 3분 정도 좀 더 기다렸다가 질문 있으시면 답변 드리고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 그 클로드 코드로 절대 못한다는 게 딱 저분이 얘기하신 그건데요. 클로드 코드로 시키면 몇 개 하다가 완성했습니다 이래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5번을 시도하고 다 실패했어요. 음, 질문 조금 기다리는 동안 그, 그, 그 스펙 문서 예시로 한번 관리하시는 거 화면 공유를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그럴까요? 공개 가능한 거 예시로 보여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얘는 한국어로 짰는데요. 이런 식으로 스펙 문서가 이렇게 있어요. 이걸 올려드릴까요? 이거 올라가나? 안 올라가요. 화면 공유로 쓱 보여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아니면, 네. 이런 식으로 거의 모든 요소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엔티티 관계까지 아, 있고요. 네네. 기능, 뭐 엔드포인트 이런 거 다 적혀 있고 이런 문서가 있으면 정말 좋아요. 음. 아, 이 서비스 이거 자체는 초안을 다 그 제가 만든 프롬프터로 했어요. 그거를 시스템 프롬프트로 박아놔가지고 그 시스템 프롬프트에 따라서 AI가 질문을 하거든요. 사용자한테. 네, 그런 식으로요. 이 일 시킬 때 UI 깨짐 같은 거는 아마 컴포지 태스크로 작업을 시켜야 좀 할 거예요. 그리고 몇 번 실패했어 이런 말을 추가하면 잘하는 교양이 있던데 몇 번 실패했으니까 모든 원인을 살펴봐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잘하더라고요. 데버트도 근데 큰 차이 없을 거예요, 이거는. 이게 UI 깨짐은 인터랙션 같은 건 문제가 이런 문제는 사실 저는 거의 많이 안 겪어봐서 이거를 시킬 때 이건 프롬프트를 잘 줘야 되거든요. UI 깨짐을 못 잡는 거는 UI가 어떻게 깨졌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버튼이 눌렀을 때 작동을 안 한다. 혹은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로그 메시지가 어떻게 찍혔고 어떤 로그는 이렇게 찍혔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혹은 진행 중 표시에서 더 이상 안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까지 자세하게 해주시면 클로드 코드로도 잘 해결이 될 거예요. 데버드는 그냥 클로드 코드의 감싼 버전이라서 그리고 동희님께서 AI 업데이트 소식 받아보시는, 구독하는 채널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긱뉴스라는 게 있어요. 긱뉴스하고 음, 트위터 봅니다. 음. 트위터는 누구 구독하세요? 트위터는 개발 쪽 전반 약간 음, 제 트위터가 영어 계정이고 다 개발 쪽 사람들하고 팔로우가 되어 있어서 그냥 추천 피드에 그게 뜨더라고요. 음, 약간 그런 개발 쪽에서 좀 활동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 팔로우 해두면 추천해서 정말 추천 탭에서 잘 떠요. 그리고 막간에 제가 그 질문 드리면은 지금 6개월 전에 저희 비슷한 주제를 한번 했었고 지금 그 6개월 사이에 많이 바뀐 내용에 대해서 오늘 또 웨비나 했잖아요. 네. 다음 6개월 뒤에는 또 워크플로우가 어떻게 바뀔까요? 다음 6개월이요. 그때쯤엔 엄청 좋은 모델이 나와서 훨씬 클로드 코드가 강력해지지 않을까 싶긴 해요. 사실 6개월이면 모델이 하나 더 나올 것 같은데 소넷이 5.0이 나오면 정말 필코가 강력해질 것 같아요. 음, 그럼 정말 강력해진 모델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 그때는 개발자가 어떤 일에 집중하게 될까요? 결국은 근데 모델이 강력해져도 작업을 좀 덜 쪼갠다 뿐이고 똑같은 일을 할 거예요.
작업을 쪼개는 정도가 줄어드는 정도? 물론 그게 한 10년 지나면 정말 모든 작업을 한 번에 처리하는 AI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한 10년까지는 아니고 5년이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LLM 개발 상황이 그게 데이터가 더 이상 막 있는 게 아니라서 속도가 그렇게 계속 빠를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더 빨라질 것 같지 않아서 좀 한계 지금 트랜스포머 구조를 건들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그게 어 속도를 늦추는 속도가 빨라질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나오는 논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영규님께서 옆에 클로드 코드 끼고서 다룰 줄 모르는 개발자들 다 집에 가게 될까요? 그건 너무 씁쓸한데요. 머신러닝 자체에 대해서는 공부 안 했어요. 음. 그리고 맞아. 동현님께서 몇 번 커리큘럼 피드백 주실 때 하셨던 얘기 중에 인상 깊었던 게 AI 시대일수록 기본기를 더 다져야 된다. vs AI 활용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 두 가지 갑론을박이 있을 때가 있었는데 동현님은 완전 AI 활용파셨어요. 오히려 지금 더더욱 CS 지식이나 기본기를 공부할 필요가 좀 더 없어졌다. 이런 주장을 계속 일관성 있게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루님께서 매주 월요일마다 사전 강의 일괄 지급된다고 하셨는데 해당 주체에 관련된 강의가 이 사전 강의는 본 과정이랑 별개로 저희가 이렇게 무료로 지급드리는 거예요. 사전 강의는 그 문법 강의랑 뒷 강의, 기초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강의를 무료로 드리는 겁니다. 그 본과정 강의는 사전 강의랑 별개로 본과정 강의는 결제한 시점부터 첫 주차부터 바로 들으실 수 있고 과제 제출하면 바로 다음 강의 넘어가고 다음 강의 넘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커리큘럼이 쭉 연속성 있는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형식이라 이번 거를 다 들어야 다음 거 넘어갈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충분님, 모델이 좋아질수록 루님께서 저희 과정 질문 주신 김에 이 타이밍에 저희 과정 홍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희 과정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자정까지가 최대 할인 혜택이기 때문에 좀 있으면 채팅방에 바로 올라올 텐데 저희 과정 바로 할인받을 수 있는 코드랑 결제 링크 통해서 즉시 결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참석 혜택 폼 한 번 더 올려주셨는데 저희 과정 바로 합류할 수 있는 링크도 같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저는 이 서비스로 딴 서비스를 만들 생각인 거고 얘를 더 개선하기 위해서 공개를 한 게 더 커가지고요. 얘가 메인 사업 그게 아니라서 상관이 없어요. 저는 AI 기반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한 생각입니다. 지금 서비스 두 개 정도 이걸로 개발하고 있어요. 데브버드로. 5년 차까지는 개발자 직군이 안정권일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점점 뽑는 숫자가 너무 줄어들어서 무섭게 줄더라고요. 그래서 안정권이라고 할 수 있을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개발자 자체는 살아남을 텐데 숫자는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새로운 팀에 들어간 건 맞는데요. 어, 이걸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NDA가 있어서 아마 아무것도 얘기 안 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새로운 팀에 들어온 건 맞아요. 한 달에 토큰 값으로 저는 $200 냅니다. 양심 없는 것 같지만 그 클로드 코드의 주간 리밋을 거의 꽉 채웠어요. 그 클로드 코드를 그대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맥스 20X 플랜 쓰고 $200 내고 네 그렇게 맥스만 써요. 꽉 채워 쓰는 거죠.
그리고 현지님께서 개인 DM으로 AI를 개발에 더 잘 사용하기 위한 강의는 없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딱 요 주제만, 이미 안내드린 하이라이트도 AI를 개발에 잘 활용하기 위한 교육이 맞지만, 딱 요 주제만 듣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이제 내년도, 앞으로도 계속 개발자 AX를 위한 교육을 계속 준비할 거여서, 저희 혜택폼 신청하실 때, 새로운 교육, 소식 제일 먼저 듣고 싶어요 체크하시면은, AI, 개발자 대상의 AI 교육 나올 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스 22개 쓴 적이 있는데요. 그 때는 코드베이스 전체를 AI를 활용해서 검사하기 위해서 데버들 돌리던 때라서 그때 잠깐 그랬던 거고 이제 그 정도는 아니에요. 교원 딱 한 달. 네, 이제 질문들은 모두 답변드린 것 같아요. 이제 추가로 질문 없으시면 웨비나는 이렇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웨비나 혹시 어떠셨나요? 도움이 됐을지 궁금합니다. 가볍게 소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유익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미로웠습니다. 오, 6개월 뒤에 또 듣고 싶어요. 네, 기회가 되면 또 6개월 뒤에 모시겠습니다. 네이버도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할인 코드 안내 받으신 김에 오늘부터 바로 써보셔도 좋을 것 같고, 항해도 많은 사랑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동현님도 굉장히 이 웨비나 열심히 준비하셨어요. 어제 저랑 거의 1시간 반, 2시간 미팅하면서 장표 구성 다시 짜고, 막 두세 번 만나고 막 이랬는데, 열심히 준비해주시고, 오늘 끝까지 잘 마무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기회가 되면 또 모시겠습니다, 동현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웨비나는 이렇게 종료하고요. 채팅창 혜택 폼 링크나 이거 아직 제출 못 하신 분들을 위해서 채팅창은 잠깐 열어두겠습니다. 화면은 종료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